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집에서 보던 TV 프로그램을 여행 가서도 보고 싶은데 막상 켜보면 안 나올 때요? 아니, 분명 돈 내고 보는 건데 왜 장소만 바뀌면 막히는 걸까요? 이 답답함 뒤에는요, 사실 아주 흥미로운 기술과 법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시청 권리를 집 밖으로 안전하게 확장시켜주는 기술,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우리가 왜 이런 불편을 겪는지 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해법으로 등장한 플레이스 shipping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핵심적인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고 히키TV가 이 법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시청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기술이나 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아주 흔한 불편함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제값 주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단지 내가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화면이 뚝 끊기고 막히는 상황이요. 정말 답답하죠. 이런 답답함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콘텐츠가 막히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 사람에게 방송하는 거랑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규제들도 있죠. 결국 우리는 거실에 있는 TV, 그 셋톱박스에 꼼짝없이 묶여거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법적인 기술마저도 종종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랑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꽉 막힌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줄 열쇠는 대체 뭘까요? 네, 바로 플레이스 쉬프팅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플레이스 시프팅, 우리말로 하면 장소 이동 정도가 되겠네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볼 권한을 가진 콘텐츠를 다른 물리적인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를 막 뿌리는 새로운 배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내 권리를 들고 장소만 옮기는 것과 같아요. 내 권리의 공간적인 이동, 바로 그게 본질인 거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타임 시프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방송을 녹화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는 거요. 플레이 시프팅은 바로 이 시간을 이동시키는 논리를 장소의 개념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의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니, 이런 기술이 어떻게 법적으로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단단한 법적 토대가 되어준 미국의 핵심 판례들을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처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떠날 법적인 여정은요, 저 멀리 1984년, 바로 그 비디오 테이프 시절의 기념비적인 판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거쳐서 오늘날의 슬링박스 같은 기술까지 그 법적 논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바로 전설적인 소니 베타맥스 사건입니다. 이때 법원은 개인이 방송을 녹화해서 나중에 보는, 즉 시간 이동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인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서 정말 역사적인 베타맥스 원칙이라는 게 나왔죠. 쉽게 말해서 망치를 만드는 회사는 누군가 그 망치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기술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중요한 쓰임새가 있다면 그 기술은 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사용자의 개인적인 편의를 돕는 것을 보호한다는 점. 이게 바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 2008년으로 와볼까요? 케이블 비전 사건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정말 중요한 거의 가이드라인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딱 세워줘요. 첫째, 한 명의 가입자에게만 보내는 건 여러 사람에게 쏘는 공중송신이 아니다. 둘째,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사용자 자신이다. 그리고 셋째, 전송을 위해 아주 잠깐 1.2초 정도 생기는 임시 데이터는 불법 복제품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이 판결이 플레이스 시프팅 기술에 준 교훈은 너무나 명확해요. 전송은 반드시 1대1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제어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지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법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 까다로운 법적 기준들을 힉티비는 과연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에서 실제 적용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조 가만히 보면 꼭 편지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힉티비의 중앙 서버는 우체국처럼 받는 사람 주소가 맞는지 딱 확인만 해줍니다. 실제 편지, 즉 영상 데이터는 우체국을 전혀 거치지 않고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기들 사이에서 직접 1대1로 안전하게 전달되는 거죠. 서버는 그 내용물이 뭔지 절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P2P 구조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힉티비는 내 개인정보에서 출발해서 나에게로 오는 1대1 전송 방식이고 서버에 영상을 저장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불법 서비스는요. 회사 중앙 서버에 컨텐츠를 잔뜩 쌓아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대죠. 출발점부터 구조, 제어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모델인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법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핵심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힉티비의 합법성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로 보호됩니다. 오직 개인적인 용도로만 1대1 구조로 공중송신을 피하고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니 재전송도 아니며 모든 것은 사용자의 의지로 시작되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법을 지키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죠. 바로 이 말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의 진짜 역할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용자들이 그 권리를 더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기술 혁신과 사용자의 기존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힉티비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게 아니에요. 1984년 베타맥스 판결에서 인정됐던 나중에 볼 권리를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볼 권리로 자연스럽게 확장시킨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값을 치른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단지 여러분의 물리적인 위치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